중세와 고대 왕국의 황금빛 궁전 뒤에는 눈부신 장식과 화려한 연회보다 훨씬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었다. 왕족들은 단순히 통치와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의 유전적 한계와 맞서 싸워야 했으며, 그 싸움에서 희생된 수많은 생명들이 그림자 속에 묻혀 있었다. 고대 이집트와 유럽의 여러 왕가에서 발견되는 패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필연적 비극이었다. 왕좌의 혈통을 순수하게 유지하고자 한 욕망은 때로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고, 그 결과는 왕실의 방대한 기록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흔적을 남겼다. 어린 시절부터 왕자와 공주는 그들의 혈통이 단순한 계보가 아니라 신성한 힘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속에서 성장했다. 형제간의 결혼은 단순한 가족 내 결합이 아니라 신에게 바치는 의식과도 같았다. 왕실 기록에 따르면 때로는 형제자매가 서로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이 금기처럼 여겨졌지만 동시에 필연적 선택이기도 했다. 순수한 혈통이라는 명분 아래 왕족들은 서로를 결혼 상대로 받아들였고 그 결정의 그림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그러나 유전의 법칙은 무자비했다. 왕실의 젊은 남녀들은 단순히 육체적 아름다움과 고귀한 혈통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숨겨진 질병과 변형된 유전자까지도 물려받았다. 역사학자들은 종종 왕족의 초상화에서 단순한 예술적 과장으로 치부하지만 세심히 관찰하면 눈가와 손가락, 체형과 안색에서 반복되는 이상 신체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인류학적, 유전학적 비극의 흔적이었다. 왕실 내에서 반복되는 근친혼은 특정 유전자 결함을 강화시켰고, 그 결과 일부 왕족은 생애 초기에 심각한 질병과 신체적 장애를 겪어야 했다. 왕국의 기록에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종종 암시적으로 남겨져 있다. 태어남과 동시에 약함이라는 표현, 이상한 눈빛을 가진 어린 왕자라는 묘사,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조기 사망이라는 기록들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왕실 내부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끔찍한 비밀이었다. 백성들은 그저 왕족이 병약하거나 일찍 세상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지만 그 배경에는 반복되는 근친혼과 유전적 비극이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15세기 후반 유럽의 한 왕가는 단순히 권력 유지가 아닌 혈통 보존의 집착으로 인해 세대를 거듭하며 심각한 유전적 질병을 겪었다. 일부 왕자와 공주는 어린 시절부터 심각한 신체적 기형과 발달 장애를 경험했고,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고통은 그들의 내면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기록에 따르면 일부 왕족은 밤마다 악몽 속에서 자신과 같은 얼굴을 한 가족을 본다고 고백했으며, 이는 단순한 허구가 아닌 유전적, 심리적 고통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이 시기 왕실의 의사들은 한계에 부딪혔다. 약물과 치료법은 제한적이었으며, 일부는 근친혼의 결과를 예측하고 예방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회적과 종교적 규범은 그들의 손발을 묶었다. 왕좌와 권력의 명분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규율이 되었고, 왕족들은 필연적인 고통 속에서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의 흔적은 초상화, 문서, 장례 기록, 그리고 왕실의 일기 속에서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다. 왕실의 비극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에 국한되지 않았다. 정신적인 고통과 심리적 압박 또한 왕족을 옥죄었다. 왕좌에 앉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가족의 기대와 권력의 상징으로 길러졌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부모의 시선, 귀족과 신하들의 평가, 그리고 왕좌 계승의 압박 속에서 성장했다. 사랑과 친밀감 대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철저한 규율과 끊임없는 경쟁이었다. 이러한 환경은 그들의 내면을 깊은 불안과 외로움으로 채웠으며, 일부는 평생을 우울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다. 특히 근친혼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전적 질병은 외모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부 기록에서는 왕족이 어린 나이에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극심한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내용이 발견된다.
밤마다 잠에서 깨는 이유는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유전적 결함으로 인한 신체적 불평과 정신적 압박이 겹쳐진 결과였다. 그들은 스스로를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가두며 권력과 혈통이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해야 했다. 또한 왕실 내에서는 이러한 비밀을 숨기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었다. 질병과 장애, 정신적 불안은 공개될 수 없는 금기였다. 공적 기록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우연으로 치부되거나 신의 뜻으로 포장되었다. 그러나 사적인 일기, 개인 서신, 그리고 일부 의사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엿볼 수 있다. 한 왕자는 자신의 일기에 나는 나를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왕자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일 뿐이다 라고 적었으며 이는 권력과 혈통이라는 압박 속에서 인간성이 얼마나 억압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왕실의 이러한 비극은 종종 세대를 거듭하며 반복되었다. 유럽의 여러 왕가에서 조상들이 물려준 유전적 결함은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각 세대는 또 다른 고통과 희생을 경험해야 했다. 어린 공주와 왕자는 미묘한 신체적 기형, 발달 지연, 그리고 때로는 극심한 질병으로 고통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족들은 사랑과 행복보다는 공포와 규율 속에서 성장했고 그들의 삶은 권력과 혈통이라는 굴레에 묶여 있었다. 이러한 비극적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욕망, 그리고 권력의 속성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왕실의 화려한 연회, 웅장한 궁전, 그리고 세련된 외모 뒤에는 숨겨진 공포와 고통이 존재했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읽는 기록 속에서도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진다. 인간이 만들어낸 권력의 굴레가 어떻게 생명을 억압하고 심리적 고통을 심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다. 특히 16세기와 17세기에 걸친 유럽 왕가의 기록은 이러한 패턴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일부 왕족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 내 권력 다툼과 혈통 유지의 압박 속에서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였고, 부모와 신하들의 기대는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한 기록에서는 어린 왕자가 눈을 크게 뜨고 손가락을 끊임없이 꼼지락거리는 모습을 묘사하며,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유전적 결함과 정신적 불안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리고 왕실 내부에서는 이러한 비밀을 감추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다. 질병이나 이상 신체 특징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교육과 의식, 그리고 복잡한 궁정 규율 속에서 숨겨졌다. 심지어 일부 왕족은 이러한 압박 속에서 조기 사망하거나 평생 외딴 방에 갇혀 살아야 했고, 이는 권력과 혈통이라는 이름 아래 필연적으로 발생한 인간 희생이었다. 결국 왕족에 숨겨진 질병과 유전적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구조와 사회적 규범 속에서 반복되는 역사적 패턴이었다. 왕실의 화려한 외관과 달리 그 내부에서는 인간의 약함과 한계, 그리고 필연적 비극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왕족의 비극은 더욱 심화되었다. 유럽 여러 왕가에서 근친혼은 권력과 영토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었지만 그 대가는 인간의 몸과 마음에 잔혹하게 돌아왔다. 한 기록에 따르면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의 왕족들은 턱과 얼굴뼈가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는 등 뚜렷한 유전적 기형을 보였으며 이는 단순한 외모 문제를 넘어서 신체적 기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걷거나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 압박과 육체적 결함은 상호작용하며 비극을 증폭시켰다. 궁정에서 자란 왕자와 공주는 외부의 시선과 왕좌 계승이라는 무거운 책임 아래 정상적인 심리 발달을 경험할 수 없었다. 일부는 어린 시절부터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으며 밤마다 악몽과 환각 속에서 잠을 설쳤다. 그들의 일기는 종종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내 자신이 아닌 왕가의 도구일 뿐이다 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내면적 고통은 결국 외부 세계와의 단절과 인간관계의 결핍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왕실 내에서는 이러한 고통을 은폐하기 위해 철저한 비밀주의가 지배했다.
의사와 신하들은 왕족의 질병과 이상 행동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했다. 일부 어린 왕자는 비밀스러운 방에 격리되어 치료를 받거나 제한된 사회적 접촉 속에서 성장해야 했으며, 이는 왕권 유지라는 명목 아래 필연적으로 발생한 인간적 희생이었다. 왕족의 삶은 종종 외부에서 보는 화려함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화려한 연회, 값비싼 의복, 웅장한 궁전 뒤에는 끊임없는 고통과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다. 한 역사 기록에서는 어린 왕자가 화려한 연회에서 손님들 앞에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고 적혀 있다. 이는 단순한 연회가 아닌 권력과 혈통이 만들어낸 인간적 감정의 억압을 상징한다. 게다가 유전적 질병은 단순히 한 세대에 머물지 않았다. 부모가 물려준 결함은 자녀와 손자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각 세대는 또 다른 고통과 희생을 겪어야 했다. 일부 기록에서는 어린 공주가 걷거나 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심지어 일부는 극심한 신체적 결함으로 일찍 사망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왕가의 위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숨겨진 희생이었다. 왕족의 내적 고통과 유전적 비극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 본성과 권력의 속성을 깊이 탐구하게 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권력 구조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억압되고 사랑과 자유 대신 공포와 의무를 강요받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였다. 화려한 외형과는 달리 그들의 삶은 심리적 고립과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비극적인 역사였다. 이러한 패턴은 18세기까지도 반복되었다. 근친혼과 혈통 유지의 압박 속에서 왕족의 삶은 권력과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는 희생과 고통으로 점철되었다. 일부 왕자와 공주는 어린 나이에 사망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안고 살아야 했으며, 이는 왕권 유지라는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희생으로 여겨졌다. 왕실에 숨겨진 질병과 유전적 비극은 단순한 개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권력의 속성을 반영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외부의 화려함과 달리 왕실의 이면에는 인간적 약점과 필연적 비극이 숨어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기록을 통해 그 흔적을 볼 때 우리는 권력과 혈통이라는 굴레 속에서 인간이 겪어야 했던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왕족의 비극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유럽의 여러 왕실에서 근친혼은 단순히 혈통을 유지하는 전략이 아닌 권력의 안정과 정치적 동맹을 위한 필수 수단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다. 유전적 질병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외형적 기형뿐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동반했다. 일부 왕족은 정상적인 지능과 정신적 안정을 갖기 어려웠고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화려한 궁전과 고급 의복 속에서 겉으로는 완벽한 왕족처럼 보였지만 내면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합스부르크 가문의 왕족들은 턱이 돌출되고 얼굴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걷기나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는 의료적 개입과 제한된 생활은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졌고 일부는 심한 불안, 공포, 심지어 환각을 경험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설치는 일은 그들의 삶을 일찍부터 비극적으로 만들었다. 일부 일기에는 나는 내 자신의 존재가 아닌 왕권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는 구절이 반복되며 개인적 자유와 행복이 억압당했음을 보여준다. 왕실은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의사와 신하들은 왕족의 유전적 질병과 비정상 행동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일부 어린 왕자와 공주는 별도의 은밀한 방에서 격리되어 치료를 받거나 극도로 제한된 사회적 접촉 속에서 성장해야 했다. 이는 왕권과 권력 유지를 위한 필연적 희생이었으며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잔인한 현실이었다. 외부에서 보는 궁정의 화려함과 내부의 비극적 현실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연회와 사치스러운 행사, 값비싼 의복 속에서 왕족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끊임없는 두려움을 감추고 살아야 했다.
한 기록에 따르면 어린 왕자가 연회에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실제로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화려함 뒤에는 권력과 혈통이 강요한 인간적 억압과 고통이 숨어 있었다. 유전적 질병과 내적 고통은 단순히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았다. 부모가 물려준 결함은 자녀와 손자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각 세대는 또 다른 고통과 희생을 겪어야 했다. 일부 기록에서는 어린 공주가 걷거나 말을 배우지 못하고 심지어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왕실의 명예와 위엄을 유지하기 위해 은폐된 인간적 희생을 나타낸다. 왕실 내 비극은 역사적 사실 그 이상으로 권력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화려한 외형과 달리 왕족의 삶은 심리적 고립과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비극이었다. 근친혼과 혈통 유지의 압박 속에서 왕실 구성원들은 어린 나이부터 신체적 결함과 정신적 부담을 안고 살아야 했으며 권력과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기록을 통해 우리는 왕실에 숨겨진 질병과 유전적 비극을 되새기며 권력과 혈통이라는 굴레 속에서 인간이 겪어야 했던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외부에서 보는 화려함과는 달리 왕족의 삶은 끝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흘러간 살아있는 비극적 역사였다. 이러한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권력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임을 보여준다.